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여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그지? 누가 이렇게 하니, 그지? 얘네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주무신다, 잡수신다, 나에게, 우리 딸은 나에게 많은 걸 여쭤봐요. 여쭤는 부사어가 높아야 되는데, 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죠. 객체 높이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고. 계시겠습니다는 주체 높임에서 간접 높임, 있으시겠습니다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음, 여기는 직접 높이니까 계시다. 이 정도. 주는 건 깨기 때문에 드릴. 자, 여기에서는 나는 아버지께 뭐라고 물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가 아니라 뵈러 가시냐고. 이 뵙다는 할아버지 때문에 쓴 겁니다.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이건 모시다고 객체 높임 써야 되고. 삼촌 할아버지께서 주시는이죠. 와야 해요. 챙겨 오셔야 해요. 이 정도? 자, 이게 잘못된 거. 세요는 세요랑 어, 쉬어요랑 쉬어요는 요를 줄여서 쓴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체 높임에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요는 단독형입니다. 이렇게. 한잡은 주사실은 이쪽이에요 라고 쓰면 되는데 시를 씀으로써 주사실을 높여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 뺍니다.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시 빼야 돼요. 지나친 주체 높임을 자꾸 사용하고 있어요. 세 개. 주문하신 음료는 총 9,000원입니다. 뭐지? 4번은 뭐 이상한 게 없는데? 아, 잘못된 문장을 찾는 거니까 모두 다 잘못된 게 아니구나. 커피 나왔습니다. 시 빼야 되고 지나쳐 이것도. 음, 이 옷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 시를 굳이 옷을 높이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상대만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는 틀린 말 없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제대로 보는 거지. 선생님이 아니라 철수야로 되면 말씀하셨어 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상대 높임에서는 높이는 대상은 선생님이고 높이 나타나는 부분은 해요체의 어유. 객체는 드렸저뱀이라 그랬죠? 뵙다, 뵙다, 뵙고. 여기서 객체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주체는 높이는 대상 어머니께서 쉬어서야 들어있는 선생님. 그래서 여기 어머니 대신에 철수 가로 바꾸면요. 철수가 할아버지를 뵙고 학교에 가라고
말했어요. 말씀도 들어갔네. 말씀도 높임을 표현하겠네요. 주체 높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 사동피동을 했나? 잠깐만. 높임 표현이 먼저 있었던 거지? 종결 표현이 됐어. 자, 시간 표현에서 우리 어, 시간 표현에는 시제가 있고 동작 상이 있다 그랬고, 그럴 때 이때 시제에서 우리가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발화시를 항상 지금으로 잡고, 문장 속에 나타난 사건은 뭘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 서술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 그 벌어진 사건이 지금 말하는 때에 비해서 먼저 일어났냐, 동시에 일어났냐, 아직 안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어,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선어말 어미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앗 어떠 얻는겠니 시옵사옵 해서 앗 어떠 얻는겠니까지.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 던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시간부사 등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낫지. 이게의 경우 동사냐 형용사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지는데, 동사의 경우 은이 과거, 는이 현재, 미래 과거. 형사는 은이 현재, 그 다음 을이 미래, 그 다음 과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앗, 엇과 엇, 엇의 차이. 엇, 엇은 단절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계속 가봅시다. 이게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도 있는데요. 여기 절대 시제, 상대 시제의 설명이 있을까? 없네요. 그 다음 봅시다. 과거 시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할게요. 이것도 굳이 할 거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at과 ot은 과거 시점에 집에 와서 지금까지 집에 있음. 뭐지? 잠깐 멈춘 것 같은데? 목소리는 들리나? 렉이 걸렸어. 잠깐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대. 잠깐만 얘들아. 목소리는 들리니? 채팅으로 대답해줘봐. 목소리 들려? 근데 화면이 보이는 게 좀 느린데? 내가 번호 몇 번 썼는지 말해봐. 지금 썼어. 어, 4. 느려. 내가 지금 내가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거든? 뭐가 문제지? 우리 집에, 음, 진짜.
자, 그 다음 거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뭐 할 게 별로 없네요. 자, 여기 있는 게 현재 시제 문장들입니다. 서술의 품사,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파악하라는 거고요. 시제가 실현되는 방법, 현재 시제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것. 기본형 그대로가 현재형을 나타낼 수 있어요. 형용사의 경우. 빠르게 하면 동사죠. 형용사죠. 동사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 야, 기본적으로 여기 다 니은다나 는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인 게 그냥 뻔히 보이죠. 어려울 건 없습니다. 풀린다. 이것도 동사예요. 동사, 얘도 동사. 나머지 얘네들은 지금 형용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나 는 같은 게 붙는 거죠. 받침이 없는 어간에는 니은이 붙고 받침 있는 어간에는 는이 붙습니다. 굳이 안 적을게요. 밑줄 친 부분의 시제를 서술의 품사에 유의하여 분류하자. 먹는이니까 다 동사. 여긴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쓰였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먹는다는 사건은 미리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말을 지금 합니다. 먹은은 뭐가 씁니까? 지금 말하는 여길 기준으로 사건, 먹은 사건, 밥을 먹은 사건은 앞에 있었겠죠. 그래서 과거로 보는 거예요. 맑던, 맑은, 막던으로 발음해야 되네. 막던, 맑은, 맑을. 맑은이 현재, 막던이 과거, 맑을이 미래. 그건 없습니다. 공부하다, 동사죠? 동사 이거 붙었으니까 과거.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겁니다. 자, 피동사동으로 가죠. 자, 오늘까지 이제 보충을 하면 보충은 이제 없겠습니다. 자, 피동사동. 자, 피동과 사동에서 뭐 피동문 만드는 방법은 나오는데 파생적이라는 건 뭐였어? 파생? 새로운 단어에다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단어.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 접사를 붙여서 아예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기본을 갖게 만드는 표현 방법을 파생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를 우리는 피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다도 접사에 해당이 돼요. 이런 식으로 쓰이는. 이렇게 주어랑 목적을 움직이는 거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요. 통사적은 아지다, 어지다, 개되다. 계산할 것 없이 따질 것 없이 그냥 피동에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동편 잠깐 보죠. 이거 능동문을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이힐이기나 되다를 붙여가지고. 박히다, 쫓기다, 풀리다, 휩쓸리다, 물리다, 덮이다, 아이고, 이다, 잡히다, 엎이다, 교실문이 열리다, 종소리가 들리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가 붙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듣다에 이가 붙어서 들리다가 됐을 테니까. 여기 항상 기본형 찾습니다. 풀어내면 돼요. 여는 이 어로 풉시다.
안기였다, 안기다, 기본형. 심어지다, 어지. 풀리었다, 풀리. 이미 여기서 파생적 피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피동문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냥. 리. 끈기였다, 끈기. 개돼. 쓰이였다. 풀어지다, 어지. 잡히. 밝혀, 어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중피동 아닙니다. 사실이 밝히어지, 어단데 요중에 요게 피동을 나타내고 요때 희는 피동은 아닙니다. 최소한. 사실을 밝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이 사실을 밝혔다. 그때 밝히다를 새로운 단어라고 얘기한다면 목적어도 있는 데다가 경찰이 의도가 담겨 있죠. 사실이 무엇,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희가. 그래서 희는 피동접사는 아닙니다. 넘어가 보죠. 자, 피동을 언제 쓰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화면 옮겨진 거 맞니? 78페이지? 너희들한테 78페이지 보이니? 어, 우리 집 컴퓨터가 좀 이상한 거구나. 컴퓨터가 좀 느린가 봐. 왜 이러냐? 참. 좋아. 78페이지. 아닌데? 77페이지. 피동 표현은 책임을 회피할 때 정중하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중 피동은 쓰지 않는다. 이게 좀 더 중요하겠다. 얘네가 왜 이중 피동인지 봐봐. 자, 쓰이어진입니다. 다시 쓰이어지 니은. 니은은 관형사용 전성하니까 필요 없고요. 어지 피동 쓰이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표현이 쓰이다, 표현이 쓰였다, 잘못 쓰이었다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도 피동입니다. 피동 접사예요. 두 번 더. 여기 봐봐. 우리 흔히 쓰는 잘 읽혀지지, 읽히지라고만 써도 되는데 읽히어지지, 어지와 희. 이때 우리가 스스로 따져야 됩니다. 요 희가 뭔지. 어지는 분명히 피동인 거 분명하잖아요. 나머지도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중피동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중피동입니다. 여기에 나온 게 좀 문제가 좀 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동인지 피동인지를 찾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아. 어려운 거는 없겠고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는 피동 표현 찾으라는 거예요. 불을 밝혔습니다. 히스였는데 목적어 있죠? 주어는 빠져있지만 주어가 의도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밝게 만든 거죠. 이거는 피동이 아예 아닙니다. 이상하게 접시가 잘 안 닦인다. 피동인 건 맞아요. 접시를 닦아야 돼서. 책임 회피가 피동 표현인 건 맞지만 책임 회피라고 보기가 좀 어렵네요. 이런 게 회피라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지. 동시에 올렸습니다는 사동이고요. 이것도 회피가 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 되다. 원래는 준비되다.
모습으로 피동편을 쓰려고 했던 거겠죠. 준비하던데. 오늘 공연은 준비를 덜 한 관계로 한이 아니라 된으로 썼다라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중피동이라는 거예요. 이중피동인지 아닌지 찾으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문제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기처럼 올바른 편으로 바꿔보자. 이런 훈련을 해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중피동인 게 왜 이중피동인지. 올바른 문장 찾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 피동 표현인데 이중피동이냐 아니냐를 찾는 겁니다. 으아. 이것도 너무 쉬워서 이제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냥 보이는 거. 어지다, 열린, 믿어지지, 갠, 그 다음에 묶인, 담긴 등등 이중피동이 아닌 거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죠. 주동사동 뭐 이렇게 나오고 사동문 만드는 방법, 사동 표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동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단어를 새로운 기본형을 갖는 단어를 사동사라고 부르고 사동사라고 부르고 시키다도 접사로 쓰일 수 있다. 계하다는 통사적 사동. 여기는 나중에 해보죠. 여기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을 날리다, 동생을 웃기다, 잠을 깨우다, 소, 솟다? 솟다? 속구다, 속구치다로 쓰기도 하죠. 속구다입니다. 치는 사동접속 아니에요. 속구다. 속구다라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낮추다. 속구다로 한번 보면 체이 들어왔네. 어. 자, 속구다는 단어를 한번 볼까? 응? 누구? 이렇게 쓰죠. 신기하죠? 속구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자, 더 가볼까?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투도 있다. 아니네? 자, 봐봐. 속구다의 뜻을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높이 솟게 하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솟다에 구가 붙어가지고 속구다가 된 건 맞는데 신기하게도 뜻풀이에 뭐가 없어. 솟다의 사동사 이런 말이 없어. 신기하지? 원래 사동사면 뭐의 사동사라고 나오거든. 자, 속구치다 볼게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솟다에 대해서 세게의 뜻으로 강조의 뜻으로 치가 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어 사전적으로 사동사로 보느냐 아니면 흔히 습관적으로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수준으로 사동사로 보느냐 할 때 지금 속구다는 옛날에는 사동 표현으로 보긴 했었는데 지금 사전적으로 보면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속구다의 뜻풀을 보면 뭐뭐의 사동사라고 안 나. 사동사는 그렇게 나오거든 실제로. 뭐냐? 자, 울리다 볼까? 자, 울리다. 울리다 이 이를 봐봐. 물체가 소리를 내다. 뜻풀이에 뭐 없어. 사동사, 뭐뭐의 사동사 이런 말이 없잖아. 울리다 투를 봐봐. 이 경우 뜻, 울다의 사동사 이렇게.
또 울다의 사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울다의 사동사. 근데 네 번째 또 감동을 일으키다는 어때? 사동사를 안 하지. 천하의 명성을 울리다. 이것도 뭐야? 사동사로 뜻이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엄밀하게 진짜 따지면 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천하의 명성을 울리다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다는 사동사는 아닌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묻지 않아. 시험 문제, 수능 문제에서 그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 울리다 여기 사동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나오는 감동을 일으키다의 뜻이나 소문이 날 만큼 명성을 내거나 세력을 부리다 이런 부분을 예문을 들어줘가지고 이걸 사동 표현으로 문제를 내지 않을 거야. 감동을 일으키거나 세력을 부리다 이걸 예문으로 내지 않는단 말이지 수능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주동문을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꾸라는 건데 파생적이니까 접사 붙이라는 겁니다. 뭐 바꾸는 과정 뭐 이렇게 있지만 별거 없어요. 서술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읽혔다. 누가 선생님께서 무엇을 읽혔어? 소설을 읽혔다. 누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다. 짐을 지다에 지우다. 지게 하다. 지우셨다. 높임말 써야겠네. 시자 써가지고. 우를 쓰면 되는 거야. 뭐를? 짐을. 형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형에게 짐을 지우셨다. 지게 했다란 뜻입니다. 맡기다겠죠? 나에게 임무를 맡겼다. 사장님께서. 철수가 동생에게 옷을 입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통사조 사동문은 개 하다예요. 동생을 울게 하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게 하다. 철수에게 문제를 풀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주어 살려가지고. 자, 주동문을 파생적 사동문으로. 또 나왔네. 요- 여기 잠깐 볼게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 나오는데 별거는 없고. 자, 파생적 사동문이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히다는, 입히다는 엄마가 직접 한 팔 한 팔 끼워가면서 입히는 행동을 해준 거. 시키는 거. 말로만. 그래서 애가 넣는 거. 팔다리를 애가 끼워 넣는 거. 엄마가 그 행동을 해주는 건 직접 사동. 이런 걸 간접 사동이라고 하고. 하나 더.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거는 간접 사동의 뜻만 가진다. 그 정도. 여기 지금 시키다 대신에 시키다와 하다를 둘 다 써서 말이 되면 하다를 쓰는 겁니다. 굳이 시키다를 쓰지 않아요. 그런 게 시키다를 쓰는 건 지나친 사동 표현이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길을 넓히다, 방을 밝히다, 채우다. 아이가 물을 잔에 가득 채우다. 채우다는 차다에 이우가 붙어서 이중사동이 돼서 채우다가 됩니다. 줄이다, 웃기다, 아기를 웃기다, 연을 날리다, 동생을 부엌에 숨기다, 꽃을 활짝 피우다, 맛 정답
마시다. 얼음을 녹이다. 시간을 늦추다. 동생을 재우다. 자다의 이우 이중피동부터 좋다. 사동사 다 찾으랍니다. 새로 만든 단어인지 따져보면 되죠. 자, 지우다 있고요. 벗다의 벗기다. 씻다의 씻기다. 동생. 이렇게 맞다의 맡기다. 입다의 입히다. 밝히셨다. 이 경우도 사동으로 봅니다. 재우다, 깨우다. 깨다에. 사동사니까 개하다 찾는 게 아니라 피동 접사, 아니 사동 접사 붙은 걸 찾는 거죠. 저 잘못된 거 썼습니다. 흔히 헤매이다라고 쓰지만 헤매이다는 잘못된 편이에요. 헤매다가 저입니다. 개선하다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개선시키다 굳이 쓸 거 없어요. 교육하라. 금지하다. 환기하다. 다 이런 거예요. 가동하다. 지나친 사동 표현입니다. 자, 더 가죠. 답이 이미 정해진 채 문제가 나오고 있어. 자, 부정 표현. 좀 전에 사동피동 한 대에서 오히려 좀 더 잘 나오는 문제는 사동이냐 피동이냐를 구분하는 문제. 그런 게 잘 나옵니다. 근데 그게 좀 안 나왔네요, 이번에 문제가. 자, 안부정문과 못부정문 의미에 따라 안부정문은 의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부정문은 상태, 단순 부정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못부정문은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건 못부정문은 형용사랑은 주로 쓰지 않는다. 자, 말다 부정문도 하나 있네요. 명령문과 청유문. 명령문과 청유문이 아닌데 소망을 나타내거나 바람을 나타낼 때도 말다를 쓰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럴 때 말다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의지부정이면 안 쓰라는 거고요. 능력부정이면 못 쓰라는 겁니다. 물이 못 깨끗하다. 철수가 못 착하다. 이상합니다. 형용사기 때문에 못을 못 바꾼다는 얘기고 명령형이니까 명령, 청유, 명령. 그러니까 말다로 써야 된다는 거죠. 말하로 써도 되고 말하라로 써도 됩니다. 이 말하는 두 개입니다. 말다에 아라가 붙으면 리를 떨어뜨려서 그대로 그냥 살려서 말아라로 해도 되고 말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말다에 해체가 붙으면 그러지 마라 도 되고 그러지 마.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좀 더 가봅시다. 여기 단수 문장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형태에 따른 분류. 긴 부정문이냐 짧은 부정문이냐. 장형 부정이라 좀 어쨌든 긴 부정, 짧은 부정.
이때는 뭘 사용한다? 아까 짧은 부정문은 부정부사, 안과 못 썼지만 여기에는 보조용언. 짧은 부정은 안, 보조용언. 아니야, 잠깐만, 쏘리. 부정부사. 긴 부정문은 보조용언. 지 않았다, 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부정표현은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결 방법은 은을 붙이거나 하는 것들,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으로 만들자. 단형 부정부사. 못, 여기는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안으로 써도 됩니다. 안, 만나지 않았다. 중요성 뭐 굳이 안 적겠습니다. 의지부정과 단순부정 나오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 형용사 같은 경우가 주로 형용사 같은 경우가 주로 단순부정입니다. 집에 안 갔다, 숙제를 안 했다, 먹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의지부정. 안 울었다. 동생은 안 울었다. 요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의지부정일 수도 있고 단순부정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구분하는 거. 그렇게 너무 쉬운 문제라서 나머지는 됐어요. 자, 정확한 문장 표현인데 요거는 요즘은 안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잘 안 나오는. 어, 그래도 한 번쯤 고1, 고2 모의고사 때는 나올 법한 부분이긴 하죠.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굳이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따로 가르친 적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됐는데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 끝났어. 주어가 빠졌죠? 끝났다에 그걸 살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고요. 어머니는 종종 내 얼굴이 닮았다고 한다. 누구와? 부사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 빠져 있느냐를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를 가지고 일단 환경을 해보는 거죠. 생략된 거. 여기도 예문을 한번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고. 순응하는 건 어디에 순응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 앞에 뭐가 빠진 생략된 거예요? 인간은 환경을이 여기 생략된 거죠. 여기선 인간은까지는 생략할 수 있지만 환경을을 생략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생략해버리면 순응하다가 환경을에 순응한다라고 하지만 환경을 순응하다는 어색한 말이죠. 환경에 순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사어인 환경에가 빠졌다. 그렇게 찾는 건데 이런 거 예문 가지고 보면 됩니다. 필수 성분 얘기하는 거고요. 목적어, 보어, 부사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영희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하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지금 잘못된 문장 물은 0도씨에서 뭐뭐가 된다. 성분 부사어가 빠졌죠.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이렇게 대등하게 되면요. 문장 구조도 비슷해야 돼요. 우리 또한 존경했다. 누구를? 선생님을 존경했다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한다. 남을 속인다. 요거는 말이 되죠. 자, 근데 속다. 누구누구에게.
부사어가 빠졌죠. 이해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멸로 구성됐잖아. 여기 힌트가 있는데. 여봐봐. 나는 오늘 점심에 내 친구를 소개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가 빠졌죠. 지금 이거 답 얘기 안 했습니다. 4번. 4번 답 뭘까요? 잠깐만. 저게 왜 어색한 문제일까? 일단 짐작이 돼? 그걸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뭐뭐가 혹은 자, 뭐뭐이 무엇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구조입니다. 뒤에도 무엇이다죠. 얘는 얘를 꾸며주고요. 얘도 무엇이다입니다. 그럼 주어로서 여기 뭐 들어요? 무엇이가 누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여기가 생략돼 있으면 앞에랑 같기 때문이거든. 그럼 여기 뭐가 이의 호는이 같으니까 생략된 거라고 보는 거야. 이의 호는 유학자이다. 말 이상하잖아. 여기에 며 그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혹은 이는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됩니다. 까다롭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 또 가볼까요? 하, 봅시다. 어디 있지? 음, 봐. 여기도 한번 예를 봅시다. 이제는 호응입니다. 이것도 서술어가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예를 기준으로.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전체 주어예요. 중요한 것은 뭐뭐라는 점이다랑 호응합니다. 해야 한다. 이상한 말이죠. 주어가 길어지면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다. 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부사와 서술의 호응. 비단은 단지, 다만은 부정을 하면 호응합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런 것들. 그다지 부정어. 뭐가 아니다. 여간, 보통 이런 말 부정어랑 호응합니다. 별로도 부정어랑. 모름지기는 마땅이랑 똑같아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결코는 반대.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결코는 부정어랑. 자, 절대로는 이렇게 부정어랑. 이렇게 안 씁니다. 반드시는 뭐뭐 해야 한다. 자, 목조가 서술의 홍. 잘 보세요. 찬답니다. 공을 찹니다. 그런데 납니다. 뭐뭐거나 야구를 찬다가 됩니다. 이게 생략돼서 야구와 관련된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하거나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서술어 가지고.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요게 주어입니다.
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됩니다. 친구 헤어진 여간 슬펐다. 여간은 부정어랑. 여간 슬프지 않았다. 여간은 보통이란 뜻이에요. 보통 슬픈 게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는 쉬는 시간에 책이나 음악을 듣는다. 음악을 듣는 건 맞지만 책을 듣는 건 아니죠. 책을 읽고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고요. 아이 바보 목적어래. 서술어가 빠져 있고요. 호응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서술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많은 요것도 보죠.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하자는 것이다. 그런 거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춤과 노래를 부른다. 자, 부르고 있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맞지만 춤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니죠. 얘랑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져 있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중의적인 표현 봅시다.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거. 이번에 자 아름다운 고향의 강변 아무것도 아닌데 아름다운이 고향을 꾸미길 수도 있고 고향의 강변을 꾸밀 수도 있죠. 자 해소하는 방법은 가깝게 옮기는 겁니다. 아름다운은 강변 앞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쉼표를 찍으면 멀리 있는 거입니다. 자 보다 같은 이게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남편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자 단순히 나와 야구를 비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나는 진짜 서럽죠. 야구만도 못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정도와 남편이 야구를 좋아하는 정도. 그 정도의 차이.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쓰레기 이혼해야 됩니다. 남편은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야구를 좋아한다. 정도의 비교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남편이 나랑 야구 둘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의 의미는 남편과 나의 비교인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병렬. 이 경우 와나 가 때문에. 그는 영희와 영수의 영희를 만났다. 이거 봐봐. 혼자 가다가 둘을 만난 건지, 이렇게 둘이 가다가 영희를 만난 건지. 이해되지? 여기도 봐. 두 개 샀대. 연필과 지우개 각각 두 개인지, 연필 한 개, 지우개 두 개인지. 아, 진짜 유치하죠? 연필 한 개, 지우개 한 개, 그래서 두 개인지. 총 개수가 달라져요. 관획수사 의에 애매합니다. 어머니의 그림인데, 이때 의가 뭐니? 어머니를 그린 그림인지, 목적어. 어머니가 그린 그림인지, 어머니 소유의 그림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죠. 중의성의 원인 확인하면 됩니다. 마음이 착한이 그년지 동생인지. 자,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해보면 이건 끝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완화 가로 인한 중의성 두 개. 안 하면 안 하고 처음 보면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의 문제입니다. 디귿 보다. 관역회수사 의의 문제죠. 리을. 민수와 진이는 결혼했다. 둘이 같이 한 부부가 된 건지, 민수는 다른 사람이랑, 진이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건지, 뭐 하나 가 때문에. 니은. 보다. 비교. 아이, 기호 쓰는 게 더 불편해. 용감한 수식의 범위. 사진의. 관역교수사 의 때문에. 예쁜 영희의 동생이. 여기 됐어. 이건 안 할게. 아, 이것도 하다.
그녀는 웃으며 걸어오는 친구를 맞았다. 뭐예요? 친구가 웃으면서 걸어오는 건지, 그녀가 웃으며 걸어오는 친구를 맞은 건지, 웃는 사람이 그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게 문제입니다. 4번은 3번 됐죠? 자, 주어부의 중요성입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학,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런 거. 부정문의 중에서 아까 전체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냐. 아까 했던 거 안 때렸다 이거. 초점 얘기했었어요. 자, 웃으면서 들어오는 얘기했었던 거. 네, 웃으면서가 누군지,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이게 왜 중의적이냐면, 사실 그 자체가 어제까지 안진뱅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걷네? 이상한데?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는 걸음걸이가, 걷는 자세가 이상하다. 저 배를 보라. 단어의 중요성이죠. 동음, 이어 때문에 사람의 배를 가르칠 수 있고, 열매도 되고, 타는 배도 되고, 또, 자, 먹이셨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사동편. 신고 있다. 진행상의 중요성. 상태의 지속인지 행동의 진행인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부정문의 중요성이고 기억. 부정문 중요성. 매고 있다. 고 있다. 그죠? 완료인지 상태의 자 다시. 매고 있다는 상태의 지속. 행위가 완료돼서 상태가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행동의 진행인지. 둘 다. 우리를 먹이셨다. 사동 표현의 중요성이고요. 저 배 좀 보세요. 동음이기 때문에. 안 때렸다. 이것도 부정문의 표현. 신고 있다 마찬가지. 고 있다의 완료냐 과정이냐 진행이냐 과정이 된다 자꾸. 그 눈을 보니 생각이 많아졌다. 눈. 이것도 동음 이어. 입혔다 사동편. 그만할게 여기까지. 이런 게 시험대로 나오기도 해요 어쩌다가. 근데 수능에서는 거의 나오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데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해보세요. 아, 나머지는 됐고. 자, 여기다 봅시다. 이게 잘못된 문제인 건 뭐냐면, 앞에 나왔는데 한 번 더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걸 빼든지, 뒤에 걸 빼든지. 동일한 의미의 단어 정도. 미리 예고의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 빼야죠. 얘를 빼든 얘를 빼든. 기상청에서는 눈이 낼 거라고 미리 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기가 바로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던 거 기존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 떠올리다 정도는 맞겠지만 회상하다. 회자가 돌이키다. 삭제하여 빼다. 삭제나 빼는 것 같은가. 밀이랑 예 같아요. 비어있다와 공간 맞습니다.
기간과 동안 같으니 하나 뺍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 참는 것과 인내하는 거 같은 거고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한다 할 때 환기의 기가 공기랑 같습니다. 뺍니다. 실내 공기를 자주 바꿔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다. 밖이나 표나 같은 말. 그때 당시에 모두 힘들었다. 그때는 모두 힘들었다 정도.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된다. 과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우선이나 먼저, 매주의 매마다, 찬, 냉수, 이상하죠. 역전, 앞, 전이나 앞이나 같은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자, 간단간단히 가면 미리와 예상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 확인할게요. 문제 중복 똑같은 답변. 왼쪽 좌회전 뛰어난 점은 뛰어나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 없어야 됩니다. 별도랑 따로 공기 환기 이미 가지고 있던 거 기존 근절과 뿌리 뽑다. 뿌리랑 근이 같거든요. 절이 없애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매주마다 아까 했던 거 생각과 생각 중복 따뜻한 온수 같은 말이죠. 온이랑 따뜻한 거. 자, 합의를 모아야 한다는데 합의 모으다의 뜻입니다. 합의 모으다의 뜻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거고 단원 종합 문제 여러분들 단원 종합 문제 좀 해줘야 돼요. 우리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거 좀 했는데 뭐 좀 안 했는데 할 만한 거 있을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사동피동 쪽으로 좀 더 갈게요. 하기 명사절입니다. 문장소문 몰랐어요? 뭐뭐 요 명사라고 할 수 있는 통째로 된 것에 에라는 조사가 붙었네요. 부사 얼씨밖에 없습니다. 부사격 조사니까. 넌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아니, 너무 쉬워. 뭐 주어의 개수, 서술의 개수 뭐 얘기하는데 한번 보죠. 와서 그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아주 예쁘게 관형절. 그가 오기 명사절 목적으로 썼습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싶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나머지는 자 봅시다. 여기요. 자, 주체 높임에 쓰인 실현 방법. 이 문장에서는 주체는 여기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데, 깨서 샷. 이러는 시죠. 말씀도 들어가야 돼, 원래. 말하다 대신에 말씀하다. 뭐 이렇게. 계획체 높임, 들이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 들이다. 할아버지 때문에 깨를 통해서, 깨와 들이다를 통해서 생각해두는 어용. 계획체 높임. 할머니를 높입니다.
여기 그대로 가면 되죠. 가시께서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어인 주체인 댁시 이거 썼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모시다 할머니 모시다 썼어요. 그쵸 높이 씁니다. 하십시오 채. 여기 다는 헤라치입니다. 상대를 아주 낮추는. 이미 여기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자꾸 피동편이라고 해서. 피동인지 사동인지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중피동만 한번 좀 봅시다. 뭐예요? 끊기다, 불린다, 읽히지, 걸다, 걸리다, 걸리지. 이렇게. 이게 이중피동. 자, 요런 겁니다. 피동사동 구분하는 거. 자, 피동사동 구분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그만둘까요? 대답이 없으면 그냥 자, 요거 한번 해보고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 새로 만든 단어인지 확인해보고 새로 만든 단어일 때 단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문장에 일 때 첫 번째 목적어 있는지 두 번째 주어의 의도 개 만들다가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 그런데 친절하게도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무조건 새로 만든 단어라는 거죠. 얘네들이죠. 개하가 있네요. 쫓기다 피동이죠. 토끼가 쫓게 만든 게 아닐 테니까 목적어도 없고요. 돌다에 돌리다 돌게 하는 거죠. 목적어도 있습니다. 사동 피동 감기다 사동이겠죠. 묻히다 피동 놀게 하다 따질 거 없습니다. 무조건 사동 걸리다 피동 실제로 문장은 참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들 뭐 하라는 거죠? 닥치는 대로 쓰라는 건가 보네. 그만 잠깐만 요거 금방이니까 요거 할까? 요거 하고 쓰인 거 문장성 뭐 다 찾아볼까? 주체 높이는 쓰였습니다. 시랑 깨서 씁니다. 하십시오 쓰였어요. 상대 높이. 그다음에 풀다에 풀리다. 풀게 만든 거죠. 사동편 쓰였습니다. 이번에도 민소한 학생에 뽑히지 못한다. 뽑다의 히 민수가 뽑히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피동이죠. 못 부정문, 긴 부정문. 여기는 시제를 따지면 과거 시제, 얘는 현재 시제. 아, 게 말씀드리다. 뭐예요? 게, 객체 높임, 게하다, 사동, 다. 상대 높임 중에 헤라체. 풀어지지 않았어요. 피동, 않았어요. 과거, 해요체, 않다, 안부정문.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오늘은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운이 들어왔네. 안녕 다운아. 언제 들어왔냐 다운이? 수연아 수고했어. 승희도 가은이도 수고했다. 정진이도 수고했고. 40분. 너 진짜 알았어. 토요일 것도 봐 다운아. 안녕 가은. 정진이 자는구나 송이랑.